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1919년은 예산 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임존성, 예당 저수지, 삽교 평야, 가야산, 예산사과, 황새공원, 덕사논천 등 예산 10경의 충효와 예의 향기가 숨쉬는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포 신도시의 혁신도시와 종합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국이 특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2004년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전 역량을 확산시키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져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주 시도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으며 그곳으로 11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 재정적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충청남도는 2005년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세종시 출범에 따라 인구, 면적, 도, 재정 등 경제적, 재정적 손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 인재들이 원서를 낼 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막고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홍문표 국회의원이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4일 국회 도서관에서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으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양승조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정치인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내포 신도시의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포 지역의 의료권 확보를 위해서 꼭 유치해야 합니다. 또 지난달 충남북, 대전, 세종 등 4개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낸 것도 역차별에 대한 공적인 불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지난 1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광천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석환 홍성 군수께서 내포 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일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여기 나름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봤으면 한다라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360만 대전 충남 도민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과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년 겨울철마다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금년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월 28일 경기도 안성과 1월 31일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인접한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방활동에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과 AI는 가축사육이 대규모로 규모와 집중하여 사육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법정 일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구제역은 2011년부터 백신 접종 정책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감소했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이 발생하여 52만 6천 부를 설처분하여 3,54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2003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도 이 경우 최근 3년 동안 67건이 발생하여 170농가 957만여 수를 설처분하여 788억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겨울철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과 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역 추진과 관련하여 예방을 잘하여 발생하지 않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부여한다면 방역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는 시군은 유입 방지를 위해 발생 시군과 동일하게 방역과 예방활동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예산 지원에서는 과거 발생된 시군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과거 발생 시군에 대한 방역 강화는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며 집중적인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특히 2011년 국가적인 재난 수준으로 천안공조, 보령, 아산, 논산, 당진시와 예산홍성, 태안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427농가 46만여 두를 살처분하는 등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후 타 시군은 구제역과 AI가 재발하였음에도 예산군과 태안군은 9년째 오랜 기간 동안 비발생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발생 시군에 대하여는 축산 규모, 지리적 여건과 방역 추진 성과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축산, 방역사업 지원, 가축 방역 유공자 보상 등의 방역대책 선순환 프레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역대책 선순환 시스템은 발생 시군을 포함하여 모든 시군이 AI와 구제역을 사전에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동안 페널티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빈틈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제역과 AI의 예방활동은 안정적인 축산업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막아내야 할 재난형 가축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도에 다시는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중앙정부의 정책 제안하여 주시기를 거래합니다. 세 번째로 인천공항버스 예산 터미널을 경유해야 합니다. 내포 터미널에서 인천공항의 운행 목적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자가용 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인 공항버스를 이용함으로써 승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속도로 등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본 노선의 운행 목적을 예산 내포 홍성 보령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인천공항 행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내포 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간 버스 운행은 2013년 11월 19일 2회를 시작으로 점차 증차되어 2016년 2월 17일부터 6회로 점차 운행하여 도민들
특히 예산 군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나 지역민의 의견 수렴 없이 또 비수익 노선도 아님에도 2017년 7월 10일부터 공항버스 6회 중 2회만 예산 터미널을 경유하고 4회는 내포 터미널에서 바로 인천공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예산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감축 사이로 기 종점간을 경유하는 곳이 많아 이용에 불편이 있고 예산지역 이용자도 감소하여 2개 노선으로 분리 운행한다 합니다. 그러나 본 노선은 신설 당시부터 기 종점을 예산을 경유하여 운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노선임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공항으로 갈 때는 한두 시간 일찍 도착하여도 공항에서 소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나 입국 시에는 공항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것을 꺼리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포와 예산지역의 도민들은 현재 6회 운행하는 횟수를 더 증편하여 인천공항을 오가는 자가용 여행객을 공항버스로 유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 당진 송악읍은 인구 3만 1000명이며 송악 신도시는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등 철강 클러스터와 고대, 부곡농공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송악 신도시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행 고속버스는 3회에서 1회로 인천행 고속버스는 2회에서 1회로 단축 운행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작년 말 현재 536개 버스 노선 중 비수익 노선이 380개 노선에 연 18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민, 특히 서민에 발인 대중교통버스는 도민이 필요한 곳이면 비록 손님이 적다 해도 종전과 같이 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또한 아무런 예고나 지역민의 의견 수렴 없이 감축 운행하고 있음은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행정을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